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입니다. 이 서대문구의 한 뉴타운 아파트에 황당한 안내판이 설치돼 지역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안내판에는 주거 침입을 적용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서대문구의 한 뉴타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출입구 앞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고 커다란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내판에 적힌 문구는 외부인 통행 금지. 그 아래에는 처벌 조항까지 적혀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를 적용한 겁니다. 안내판은 아파트 출입구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아파트 측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불법 주차와 보안, 소음 문제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입니다. 주민들 상의해서 자기들이 필요할 대로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필요 없이 들어오잖아요, 주차장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지. 그래요? 그걸 오픈해버리면은 아무 차 들어와서 막 대기 주차해버린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파트를 가로질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먼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행을 금지하는 건 너무하다는 반응입니다. 시장 상인들도 불만이 많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저쪽에서 일로 넘어오려면 뺑 돌아와야 되니까 불편하지. 그러니까는 자기 개인 사유 땅이다 이거지. 아파트 주민들 땅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못 다니게 해놓은 건데, 아니 사람 사는데 사람이 좀 다녀야 사는 거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구청은 아파트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내판에 적힌 처벌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안내판을 철거하도록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단지 내 외부인 통행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외부인들이 출입을 하면서 방법 문제도 있고, 뭐 작년에 그 청소 문제도 있고, 뭐 청소년 탈수 문제도 있고, 뭐 표면상으로는 이건 이유를 내세우는데 저희가 가가지고 방법 문제, 뭐 이 같이 좀 협의 좀 하려고요.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황당한 안내판 때문에 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 법무법인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변호사님도 아파트 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아파트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출입구마다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었는데, 출입구 표지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형법 319조, 이게 이제 주거침입죄죠. 이게 주거침입죄라는 게 뭔가요? 네, 주거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뭐 주거를 한다거나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항공기, 선박 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주거침입이 되는 건데요. 지금 쟁점은 이런 건조물 주변의 어떤 마당 또는 이런 것들이 주변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곳을 들어가는 경우에도 지금 주거침입이 해당하느냐가 쟁점인데요. 만약에 이 가옥 주변 또는 아파트 주변을 화분이라든가 또는 수목이라든가 그렇죠. 담으로써 완벽하게 통제를 해서 외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주거침입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주거침입이 가능한데. 네네. 근데 만약에 이 사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세대수가 많고요. 동도 많고요. 그래서 이 주변 통로들이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단지 이제 안내판만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나 해친다고 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죄 성립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나름대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런 주거침입 문제예요. 뭐 우유 배달도 들어가고 뭐 광고지 같은 거 집어넣다 보면 이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게 판례별로도 좀 재밌는 사례들이 좀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나운서님께서. 그래서 집에 찾아간 그럴 수 겁니다. 있죠. 전 연락을 안 받습니다. 돈을 빌리기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갔는데 문이 차단기가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있는 아파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원이 들어가는 틈을 타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호실로 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두들긴 거예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어서 주민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였고요. 또 아파트에 들어가서 문을 두들기는 방법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침해했다 이걸로 보는 건데 그럼 반대 사례도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유 배달이나 요구르트 배달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배달원들이 아파트 문 앞까지 가져다 주죠. 네. 그러면 집주인이 요구르트를 요구하면서 내 집까지 배달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문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매달 우유 배달업자가 우유를 집 앞까지 가져다 줬는데 마침 우유값을 한 두세 달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유값을 받기 위해서 그 매니저, 점장을 데리고 아파트를 들어가서 신호등을 누르고요. 그리고 소리가 없자 문을 두들긴 다음에 그냥 또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 안 되는 걸로 봤습니다. 아니, 같이 빗독촉한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근데 빗독적인데. 왜 안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매일마다 우유를 배달하러 갔었고, 또 집주인이 당연히 우유를 집 앞까지 배달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집주인의 어떠한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보니까요, 무슨 모텔도 주거 침입죄가 적용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텔은 일반인이 그냥 편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어볼 수 있고요. 근데 들어와야 돈을 벌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범죄 목적으로, 예를 들어 성추행이나 성폭행 목적으로 어떤 호실을 가기 위해서 가서 문을 두들기고 사람의 반응이 없자 그냥 나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향후 나중에 이게 CCTV를 통해서 들어갔던 게 확인이 된 사건인데요. 그럴 때 이 경우에는 당연히 모텔 업주가 손님으로서 받을 의사는 있지만 성추행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을 안으로 들일 생각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도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텔에 있는 경우에도 주거 침입이 되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주거 침입을 하는 대상자가 범죄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네. 이게 중요한 거군요. 네, 목적이 그게 굉장히 상당히 중요하고. 중요한 네.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네. 네.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안내문 때문에 실제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위압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행을 꺼리다 보면 당연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안내문으로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네, 생각보다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네.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파트를 통해서 지름길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 안내문이 있으니까 이게 법적으로 처벌되는 거 아닌가. 아니, 들어가면 지옥산 되는데. 상당히 공포감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이건 법적으로 자기의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올 경우에는 형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안내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협박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원래는 일대 원주민들이 그쪽을 통해서 전통시장으로 가셨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는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교통방해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네, 실제 일반 교통방해죄가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다른 길에 있는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의 땅을 밟지 않으면 도로로 나가기 어려운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서 뒷집에서 앞집의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주지 통행권이 있고요. 또한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면 일반 교통 방해죄가 되는데요.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미 전체적인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단지 내 도로도 건설하지만 단지 밖의 도로도 건설해서 밖에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게끔 충분히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거 일반 교통 방해죄는 처벌이 되지는 않는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최근 지어지고 있는 입주가 시작된 뉴타운 일대는 주변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주거 환경과 기존 환경을 지키려는 이기주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서 조금만 양보한다면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겠죠.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이웃이 아닐까 싶습니다.